안녕하세요. AB 채권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있는 유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B에서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화두가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라는 건데요. 예전부터도 저희 AB는 올해 연준이 2번 내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전망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더 그 의견이 강화되었고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게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의 동향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약간 연준이 움직이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최근 데이터들은 물가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림들이 나와서 연준의 의사결정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지난 4월 관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미국 경제가 5월, 6월, 7월, 8월까지 4달 동안 만들어낸 일자리 수가 한 1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 만들어냈다는 셈인데, 이게 그 전에 보면 한 달에 1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둔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고용 지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외에 실업률 지표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노동 공급이라는 게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실업률 지표로 그걸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 실업률도 전월에 4.2에서 4.3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들은 4.2에서 4.3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공급이 줄어드는 것보다 노동을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둔화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겠지만, 소비자 물가가 크게 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예측은 아마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내리지 않을까 보다도,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 과연 얼마나 내릴까, 25bp냐 50bp냐, 그게 더 화두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좀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5bp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채권 시장 참여자들 또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뚜렷해 보여요. 첫 번째로는 듀레이션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국채 등을 통한 이자율 위험을 그렇게 과도하게 갖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의 이자율 위험은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로는 그 국채를 투자를 할 때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의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 채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큰 위험들은 좀 쳐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크레딧 채권 같은 경우에도 좀 등급이 아주 낮은 채권들은 좀 쳐낸다든지, 아니면은 국채 듀레이션 위험에서도 만기가 아주 긴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라는 이 이벤트로 인해서 크게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혹시 주식 쪽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거나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은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거를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호재로 파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장주나 혹은 차입 비용이 많은 그런 기업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물론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지난 10년 정도 전에부터 겪었던 제로금리 수준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왜 생겼는지를 보면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런 수준으로 내려간다면은 이게 주식시장에 결국 좋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은 경기가 둔화되거나 뭔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기업에 그렇게 좋은 사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금리를 인하를 해도 기존에 이제 다른 유럽이나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좀 더 금리 인하를 늦게 시작을 한 것이고,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좀 넓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올해 뭐 두세 번이든 내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 속도로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 있는 여러 주식 기업에는 좋을 수가 있다. 다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이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개시한다 그런 것보다는 금리가 내려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제로 금리나 이런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이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지속이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견디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우량성이나 이런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금리 인하라는 그 기대에 의해서 국채 시장, 크레딧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다 좀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FOMC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